삼성전자가 올해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들어가는 등 각 기업이 상반기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는 구직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과 부당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최지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취업 사기를 당하거나 채용 갑질을 겪는다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면서요?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입사 및 계약 경험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직장인의 17.4%가 입사 전 제한 조건과 실제 근로 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또 11.2%는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고 또 10.1%는 입사 후에 근로계약서 대신에 프리랜서 근무라든가 도급, 위수탁 계약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채용 면접으로 알고 갔더니 회사를 홍보하는 경우라든가 입사 원서에 채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키와 몸무게를 적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해도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무려 42.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취업 경쟁도 힘든데 이렇게 갑질까지 당하면 구직자들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기업의 행태는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네. 줄여서 채용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채용 공고 전 단계에서부터 채용 확정 후 단계까지의 절차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채용 공고의 내용은 실제 조건과 다르면 당연히 안 되고요.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채용을 가장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채용 광고를 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직자들의 대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네, 우선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점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직자는 채용 광고 내용과 최종 합격 통보문 등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을 해야 하는데 막상 조건이 달라지면 사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동의했다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채용을 확정한 뒤에 채용을 미루다가 취소하면 이 경우는 부당해고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회사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용하는 회사 측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들이 신입보다는 경력직 그리고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취업 중개인 이른바 헤드헌터들을 통한 이직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헤드헌터 같은 인재 영입 전문가나 업체를 네. 통해서 이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채용 내정이 취소되는 경우인데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주요한 근로조건과 입사 희망일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다행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헤드헌터를 통해서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고 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간혹 중간에서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 대해서 헤드헌터에게만 맡기지 말고 당사자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근로자가 30명이 안 되는 소규모 업체는 관련 법 적용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들은 채용 절차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취업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절차법 적용을 확대하고 또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여당이 채용 절차법을 전면 개정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이 경우에도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라든가 정부의 감독 강화 같은 실질적으로 구직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